안녕하십니까. 카카오에서 구독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안진혁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회를 맞아서 저희가 카카오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구독 사업 모델에 대해서 소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 시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카카오가 어떤 형태로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는지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특히 코로나 이슈나 이런 것들의 여파가 커지면서 이 구독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저희에게도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구독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예전에는 구독하면 우유 배달이나 또는 신문 배달 같은 사업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IoT나 각종 통신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디지털로 연결만 돼 있으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영역들을 서비스화해서 구독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키워드들을 많은 기업들과 그리고 사업가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구독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비즈니스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전 제조들이나 그리고 지금 뭐 넷플릭스나 멜론 같은 사업자들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구독의 모델들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트너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까지 직접 비즈니스를 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많은 기업들 중에 75% 정도가 구독형 비즈니스를 제공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SaaS라는 키워드들이 또 클라우드 비즈니스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Everything as a Service, 즉 모든 것들이 서비스화될 수 있고 또 구독의 모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 애저 서비스 그리고 또 아마존 같은 데서는 예전에 보면 대시 모델 그리고 DRS 모델로 진화되고 있는데요. 자기가 자주 쓰는 제품들을 버튼 클릭만 하면 또 쉽게 배송을 하거나 서비스로 바꿀 수 있는 모델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도 많이 지금 중점 삼고 있는 것들이 바로 교통에서도 서비스 모델, 클라우드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 그리고 여기는 리텐슈타인 공화국에 있는 되게 전 세계적인 공구 업체죠. 힐티 같은 데들도 공구를 서비스 모델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되게 재밌는 모델인데요. 뭐 다들 드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장비도 구매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저가형 제품들 갖고는 특히 수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힐티 같은 데들은 특히 고가형 좀 뭐 콘크리트들을 이렇게 잘라낸다든가 아니면 건물 공사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비싼 장비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도난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장비 한 대당 뭐 1억이 넘는 장비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개인 건설 사업자나 인테리어 사업자가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RFID를 달고 앱을 이용해서 제품을 쓴 만큼 락을 풀고 사용 시간만큼 지불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도 현재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지보수나 이런 면에서 제조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유효기간도 되게 길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 서비스를 잘 유지함으로써 벌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높아서 이런 형태의 BM들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구독 모델이 기업들의 시도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1인가 인구 구조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이런 구독 사업 모델을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도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앞으로 점점 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통계에서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미래 우리의 경제 모델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의 전략들이 바뀌고 있죠. 근데 이 기록을 보시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인구는 줄지만 가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뭐 4인 가족, 5인 가족이 다들 모여서 살았다라고 하면 20대가 되면서 또는 이렇게 혼자 독립을 하는 세대가 는다든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60대 이상의 1인 가구 비중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50%가 넘는 형태로 가구가 분화될 텐데 즉 이런 성향은 예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던 주택의 구조 그리고 가전제품의 구조가 앞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60대가 넘는 고령층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직접 같이 살면서 가족들이 뭐 돌봄을 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안마의자 같은 시장이 폭발하거나 정수기 시장 같은 것들이 계속 성장하는 것들도 보면 어,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 내에서 이런 가구들을 돌봐주고 또 서비스 모델에서 BM을 찾아내는 이런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구독형 서비스의 잠재 고객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소비자들이 현재에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렌탈과 같은 전형적인 구독 모델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서비스를 받는다는 강점들이 거의 50%에 육박해서 이런 구독형으로 서비스 모델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정수기 같은 것이죠. 정수기 같은 경우는 필터의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또 자기가 신경 쓰지 않으면 청소라든지 필터들을 교체하는 주기들을 잘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형태의 제품 같은 경우는 누가 와서 청소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고 필터도 상대적으로 되게 합리적인 비용 형태로 계속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그 분야 쪽에서는 계속 구독이나 렌탈들을 사용할 수 있는 BM들이 많이 출현할 것 같습니다. 또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그 가구 특성상 이사를 자주 가거나 또는 내가 이거를 사서 가지고 있은들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 가지 좀 부담이 되거나 내가 계약하는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다시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잠깐 빌려 쓰는 행태들도 계속 소비 성향의 변화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그 한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렌탈 비즈니스 사업자들 말고 전 세계 많은 전통적인 산업의 강자들이 이런 구독 경제 모델로 자신의 회사들을 탈바꿈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장에 진입을 할 때 구독 모델로 자신의 상품들을 가장 빨리 전환하기 좋은 업종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인데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많은 소비자들이 그 비싼 차값을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거의 47%나 50%에 육박하는 비용, 그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보통 카드 할부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캡스타를 이용해서 이 제품을 구매하고 또 이후에 갚은 이후에 중고차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다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매월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구독 모델로 전환하기가 아주 편한 것이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소비자 가정 같은 경우도 금융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비중이 42%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모델로 전환하기 되게 좋은 구매 구조를 가지고 있죠. 특히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나 또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기술이 가미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마진을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 되게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제품 판매에서 마진을 내기보다는 서비스 비중, AS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구매한 다음에 AS를 해주는 게 아니라 유료 모델로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을 만들고 이것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서 매출의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미국에서 한 그 유명한 그 기업이 이 인덱스를 하나 발표한 게 되게 재밌습니다.
특히 미국 그 주식 시장에서 구독 비즈니스나 구독 모델로 고객과의 관계들을 정리한 회사들의 주가 상승률이 단순 세일즈를 하고 있는 회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독 모델은 개별적인 제품 판매 모델보다 고객과의 관계를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지만 매출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반복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 모델이죠. 하지만 이것을 성공한 기업들은 미래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는 합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구독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통적인 사업 모델과 구독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업 모델은 보통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할 때 각자 채널별로 그 영역을 정하고 마케팅 전략이나 가격 전략을 확보해서 채널 관리를 잘하고 가격을 유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AS를 해주는 형태로 해서 가능하면 많이 파는 형태에 집중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하지만 구독 비즈니스 모델은 그렇게 한번 파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반복되는 형태로 비즈니스가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모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런 그 구독 경제 그리고 구독 비즈니스 모델이 그 기업들에게 있어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안정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또 업셀링, 리셀링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멤버십 형태로 사업들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BM을 짜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손쉬워진 것은 디지털 플랫폼들이 이 기술들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독 사업의 모델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델이 렌탈형 모델이죠. 뭐 정수기나 그리고 뭐 청정기 같은 것들을 빌려 쓰거나 그리고 또 광의의 범위에서 보면 부동산 월세 같은 것들도 렌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기 배송형 모델들 그리고 또 무제한 서비스형 주로 디지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BM들인데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 모든 비즈니스 모델들은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계속 사업들을 바꿔나가는 유형들입니다. 구독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 중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우리나라에서는 렌탈이라는 비즈니스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보면 렌탈 시장은 약 40조 정도의 시장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형 제조사들도 다 렌탈 시장에 현재 진입돼 있습니다. 매년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렌탈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출현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판매 비즈니스 모델보다 구독형으로 바꿨을 때 마진 구조가 높고 그리고 고객의 데이터를 내가 되게 자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교체라든지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판매 모델 회사들보다는 좀 더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면 전통적인 이커머스나 판매 모델과는 다르게 사후 관리라든지 그리고 프라이싱 정책 면에서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결제 방식도 예전과는 다른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구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들이나 프로세스들을 잘 꼼꼼히 보지 않고 시장에 진입하셨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시장에서 빨리 철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다 체계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또 판매 방식 면에서 좀 전통적인 판매 방식과 차별화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시거나 그리고 또 업종에 특화된 여러 가지 경영 지표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셔서 회계적인 문제라든지 수익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아울러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을 도대체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걸 보면 마땅히 떠오르는 데가 여러분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렌탈이라든지 이런 구독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커머스와는 다르기 때문에 보통 계약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해지 프로세스도 좀 다르고
그리고 매월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고지나 이런 부분들도 좀 색다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도 없고 잘 알려주지도 않는 게 있고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이 구독 형태로 고객들을 관리하고 또 판매 모델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막상 이 사업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렌탈 산업에 있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저희가 잘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든 구독 사업으로 진화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그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현재 준비를 했고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구독 사업을 위한 계정 관리, 자산 관리, 서비스 관리, 빌링 관리들의 핵심 프로세스들을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아울러 과거의 그 방문 판매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돌아갔던 구독 비즈니스 모델의 모델들을 디지털 채널에 최적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카카오가 제안하는 구독 플랫폼인데요. 카카오 구독 플랫폼은 카카오 채널을 기반으로 해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카카오가 제공하고 있는 광고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고객을 모으게 되고요.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결제들을 해결해 드리는데 저희가 만드는 구독 플랫폼을 활용하실 경우 각종 정기 배송 모델이나 아니면 렌탈 비즈니스 모델, 임대, 그리고 또 유료 멤버십에 대한 관리가 아주 손쉬워집니다. 플랫폼은 크게 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에 탑재되는 구독 주문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손쉽게 관리하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플랫폼, 즉 SSP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구독 주문 쪽은 구독 사업이나 렌탈 사업을 위한 회원가입, 그리고 신용조회, 전자계약, 서명 같은 것들을 관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입된 고객들의 관리, 결제수단 관리, 주문 관리, 그리고 워크오더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면이 바로 SS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화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주문 서비스는 먼저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관리할 수 있는 채널 홈, 그리고 계약 주문 관리에 대한 화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널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이커머스와는 다르게 구독 주문이나 렌탈 사업을 위한 상품 전시 그리고 설명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것에 특화된 저희가 화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메시지 CRM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가망 고객이라든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나 각종 가입 유도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톡비즈보드 같은 카카오의 유료 상품들 같은 경우 타겟 광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손쉬워지기 때문에 타겟 마케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패키징을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에서의 유입 부분들도 저희가 프로세스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동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렌탈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커머스와 되게 유사하게 생긴 화면들을 가지고 특화 옵션들을 좀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게 계약 약정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관 서비스나 상품이 무엇인지 구성품이나 소모품이 무엇인지 고객이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카카오에서 이와 관련된 주문 서비스를 위한 간단한 회원 가입들을 처리해 드립니다. 고객의 경우 내가 구매 의사가 있을 경우 여기에 약정을 위한 핵심 구매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계약자나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다를 경우 사용자를 거기다 세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가의 렌탈이나 구독 주문 상품 같은 경우 고객사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용조회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들을 설정해서 저희가 체크하실 수 있도록 화면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초기 일시불 결제라든지 초기 회비에 대한 것들이 수납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카카오페이를 통한 일회성 결제, 정기 결제를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입력된 구매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을 받아들입니다. 카카오페이가 갖고 있는 문서중개 사업 기능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계약 문서를 생성을 해드려서 법적으로 상당 부분 안전하게 고객들의 동의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카카오톡으로 굉장히 손쉽게 주문 완료, 사용자 등록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제품이 배송되는 그 서비스에 대한 것들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고객이 사용 관리, 즉
내가 약정이 얼마 남았는지, 결제일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매월 계약될 때마다 얼마의 비용들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사용 시점에서의 관리들을 카카오톡으로 해결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이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그 한 버튼을 한 아주 최소한의 정보 입력만 가지고도 예전에 불편했던 렌탈이나 구독과 관련된 약정 계약들을 손쉽게 처리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쌓인 정보들을 기업들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화면들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제 저희는 SSP라고 하는 구독 플랫폼들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들을 제공해 드리고, 이것은 일종의 ERP 형태의 화면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조사들이나 아니면 여러 유통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좀 더 주문 관리를 쉽게 하고, 그리고 또 서비스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리 화면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이 화면에는 그 구독 주문에 관련된 상품들을 전시할 수, 렌탈이나 또는 구독과 관련된 상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상품을 등록할 수 있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ERP와의 연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 상품을 등록하거나 재고 관리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계약된 주문 관리에 대한 고객 목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고객 관리 메뉴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렌탈이 금융에 대한 관리들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런 그 렌탈업에 필요한 자산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재무 회계나 관리 회계 부분들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아울러 제일 복잡한 빌링 부분들을 해결해 드립니다. 매월 고객마다 청구해야 되는 빌링들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저희가 정기 빌링들을 해주는 기능들을 현재 담았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구독 주문 기능들과 SSP라고 하는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시면 구독 사업에 있어서의 되게 다양한 분야 쪽에서 고객한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월 정기적인 빌링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 플랫폼은 11월에 저희가 카카오 포 비즈니스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입점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것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구독 플랫폼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속 가능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사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구독 경제라고 하는 담론은 새로운 아이디어들 그리고 또 새로운 기회들을 기업과 고객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좋은 담론이라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가 준비하는 구독 플랫폼이 여러분의 사업과 같이 하고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